今年1月、障害のある42歳の息子を自宅の敷地内に設置した木製の檻の中に閉じ込めた疑いが持たれています。警察などによりますと、山崎容疑者が妻の介護について福祉相談員に相談した際、息子を閉じ込めているなどと話したため、市の職員が自宅を訪問し、監禁が発覚したということです。2018년 1월 16일 일본 효고현에서 73세의 택시 운전사가 체포됩니다. 친아들을 25년간 0.5평 크기의 목재 격자 우리에 감금한 혐의였는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가로 90cm, 세로 1.8m, 높이 1m의 비좁은 나무 감옥. 일본에서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자식 키로였죠. 쿠사이 모노니 후타오수루. 일본의 오래된 속담, 냄새나는 것에 뚜껑을 덮다는 나쁜 일이나 추문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혹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감춰두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일단의 책임과 창피를 모면하고자 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인 건데요. 자식 히로 역시 이러한 태도와 그 역사를 함께하죠. 에도시대의 일본에서는 정신적 착란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정신병으로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란신이라 불렀습니다. 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 따위는 의미가 없던 시대였기에 당시 사람들이 추측한 란신의 원인은 아주 비과학적이고도 토속적이었는데요. 여우나 너구리 요괴에게 빙의된 것이다. 당장 음양사를 불러와라. 가문에 흐르는 피의 저주다. 아마 선대의 피를 진하게 물려받은 탓이겠지. 천한 것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 부정을 뒤집어 쓰고 말았구나. 추측된 원인은 집안 사정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했지만 란신을 가족으로 둔 이들의 심정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바로 이 수치스러운 존재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한다는 창피함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매정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 가택 내에 자리 잡은 감금시설 사시코였습니다. 사시코의 코, 대바구니 롱은 대나무나 굵은 나무로 엮어 만든 바구니나 새장을 의미하는데요. 사시코란 이와 유사한 모양을 가진 굵은 나무 창살을 단단하게 끼워 맞춰 만든 우리, 즉 목재 격자 감옥을 뜻하죠. 철제 감옥에 비해 비교적 설치와 해체가 용이하며 재료를 구하기도 쉽다는 특성을 지닌 사시코는 주로 큰 저택의 한쪽 구석, 별채 혹은 흙벽으로 만든 창고인 도조에 설치되었습니다. 문 바깥쪽에 달린 잠금 장치는 수용자의 외부 출입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는데요. 사시코에 한 번 수감된 란신은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협소한 격자 감옥에 감금된 환자의 병환이 좋아질 리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빠르게 일본 사회에 자리 잡은 사시코는 곧 란신과 같은 집안의 수치를 외부의 눈에 띄지 않게 집안 깊숙한 곳에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통용되도록 만들었는데요. 방탕한 망나니, 치매 환자,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 등 수많은 수치들이 다양한 이유로 사시코에 수감되었죠. 무가 사회까지 스며든 사시코는 죽은 아비비라는 기묘한 하극상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에도 시대는 막부가 다이묘에게 영지를 하사하고 다이묘는 영지의 수입을 바탕으로 가신들을 고용하는 정치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이때 폭정을 일삼으며 영지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는 다이묘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었죠. 첫째, 나이든 가신들이 올바르게 영치를 통치할 것을 간언한다. 둘째, 간언이 반복됨에도 다이묘의 폭정이 계속된다면 가신들은 죽은 아비에 대해 협의한다. 셋째,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다이묘를 사시코에 감금한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행해지는 죽음 아비의 원인은 명확했죠. 다이묘의 폭주가 중앙정부에 보고될 경우 막부에서 영지를 몰수하는 개역 처분이 내려져 수천 명의 가신이 실직자 신세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가신들은 다이묘를 사시코에 가둔 뒤 중앙정부에 란신이 발병한 주군을 치료하기 위해 성내에 안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죽은 아비를 택했는데요. 막부 측에서는 가신들의 보고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영지 내에서 수습만 된다면 모른 척 눈 감아주는 경우가 많았죠. 유폐된 다이묘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가신들과 면담을 반복한 후 앞으로 선정을 실시할 것, 아비베 가담한 가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 등을 명시한 서약서를 작성해야만 사시코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다이묘가 괘씸하지 않거나 가신들 사이에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은거, 즉 영구히 사식후에 수감되었는데요. 이렇게 무가와 민가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지던 사적 강금 관습은 19세기 후반에 소마 사건을 계기로 어처구니 없는 전환점을 맞게 되죠. 1876년 나카무라 번의 다이묘 소마 도모타네가 갑작스럽게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합니다. 병세는 차도 없이 계속해서 악화되기를 반복, 결국 1877년 바둑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창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이에 소마 가문은 저택 내 4평 크기의 사시코를 제작하여 도모타네를 가둔 후 보고서를 올려 국내성의 정식 강금 허가까지 받아냈죠. 주군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군의 이복 동생이 가문의 재산과 당주 자리를 강탈하기 위해 멀쩡한 주군을 강제로 강금했습니다. 그런데 1883년 소마 가문의 신하였던 니시고리 다케키오가 충격적인 폭로를 터뜨립니다. 이 고발은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일본 대중들은 니시고리에게 불의에 맞서 주군을 지키려는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당장 탐욕스러운 이복 동생을 끌어내리고 도모타네를 해방시켜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여론에 힘입어 시작된 재판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대학 교수와 의사들이 초빙되었음에도 도모타네의 상태에 대해 명백한 정신병과 지극히 정상이라는 상반된 진단이 내려진 것이었는데요. 사태는 점차 과격한 물리적 충돌로 비화되었죠. 1887년 니시고리 다케키오는 여러 명사들의 조력을 받아 도쿄부 전광원에 침입, 주군을 납치해오는 대형 사건을 일으킵니다. 일주일 만에 니시고리가 검거되며 종결된 이 납치극은 소마 사건의 유명세를 한층 끌어올렸는데요. 1892년 지지부진한 재판 속에서 도모타네가 돌연 사망했죠. 이에 니시고리는 독살설을 제기, 주군의 무덤을 파헤쳐가며 시신을 꺼내 부검을 강행합니다. 하지만 독은 검출되지 않았고 결국 니시고리가 무고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12년에 걸친 소마 사건이 종결되는데요. 하지만 사건에 대한 화제는 꺼지지 않고 더욱더 불타오르기만 했죠. 니시고리가 옥중에서 집필한 신도 부처도 없는 어둠의 세상은 1년 만에 20세를 찍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소마 사건을 바탕으로 한 수많은 창작물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신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정신병에 걸린 환자들이 법적 보호 없이 사적으로 유폐되고 있다. 문명국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이러한 참상에 그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을 뿐이다. 연일 이어지는 열강들의 보도에 일본 정부는 커다란 수치심과 창피를 느꼈죠. 1900년 일본 정부는 정신병자 감호법을 제정합니다. 이 법의 본질은 치료나 인권 보호가 아닌 국가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 뚜껑을 덮는 것에 있었는데요. 제1조 정신병자는 그 후견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또는 호주가 이를 감호할 의무를 진다. 정신병에 걸린 환자의 가족을 감호 의무자로 지정한다. 감호 의무자는 경찰과 내무성의 허가를 받아 자식키에 로우를 설치해 환자를 사택 감치해야 한다. 쉽게 말해 막대한 예산이 드는 공립정신병원 설립을 포기하는 대신 사시코를 국가 공인시설로 만들어 외국에 일본은 법적 보호 없이 환자들을 유폐한다라는 비판만을 피하고자 한 것이었죠. 자택 내의 감호, 즉 자식키로우는 합법적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은 사택 감치 시스템이므로 문명국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황당한 눈속임이었습니다. 정부의 비호 아래 우후죽순 생겨난 자식키로우는 유례없이 끔찍한 참상으로 발전해 나갔는데요. 당시의 자식키로우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는 도쿄 제국대학 정신병학 교수 구레 슈조의 논문 정신병자 사택 감치의 실황 및 그 통계적 관찰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신이 유럽 선진 정신의학을 배우러 유학을 떠난 사이 의료와 치료의 개념이 배제된 법안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에 격분한 구레 교수는 1910년부터 1916년까지 조수들과 함께 전국적인 자식키로우 실태 조사를 단행했습니다. 정신병은 조기 치료를 통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으며 대책 없는 감금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길임을 증명하기 위해 시행된 해당 조사에서는 총 364실의 자식키로우가 확인되었는데요. 우리나라 10여 만의 정신병자는 정신병에 걸린 불행 이외에도 이 나라에 태어난 불행을 이중으로 겪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식키로우의 실상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이었지요.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헛간 따위를 개조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공간은 1에서 2평에 불과했습니다. 바닥에 뚫린 구멍이나 나무통을 변소로 사용해 많은 환자들이 배설물에 범벅이 된 채 방치되고 있었는데요. 추위나 더위 대책 또한 전무했죠.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자식 키로우의 열악한 환경이 고의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농사를 지어야 간신히 굶어 죽지 않은 극빈층은 가족이 중증 정신질환에 걸려 폭력을 휘두를 경우 선택지가 없었는데요. 더욱이 발병하며 방화벽을 지니게 된 환자들도 많았죠. 즉, 국가가 공립정신병원을 설립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에 내몰린 가족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격자 감옥을 짓는 가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례 슈조는 당시 의학서적으로는 이례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사진사를 대동 생생한 실자료들을 수록함으로 정부를 설득하려 시도했는데요. 노력이 힘입어 1919년 정신병원법이 제정되었지만 이미 세계 정복이라는 야욕에 미쳐있는 란신이었던 일본 정부는 병원을 건설할 의지가 전혀 없었죠. 이후로도 수십 년간 유지된 자식 키로우는 일본 문화 내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맙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1950년 사택 감치 제도가 법적으로 철폐되었지만 자식 키로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사회적 인프라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었죠. 자식 키로우는 단순히 합법적 시설에서 불법적 시설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집안에 목조 격자 감옥을 설치하기 때문에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은 일본 내에 얼마나 많은 자식 키로우가 남아있는지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화재나 지진 등의 사고에서 미처 자식 키로우를 탈출하지 못한 환자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거나 감금 중 병사한 환자를 사망 신고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수상함을 느껴 검거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많은 자식 키로우가 1900년대와 동일한 원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2018년 73세의 아버지가 장남을 25년간 자식 키로우에 감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조사를 통해 밝혀진 실상은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비극이었죠. 2살이 되어도 옹알이는커녕 웃지도 울지도 않는 아들을 보고 장애를 직감한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아이를 끝까지 키워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점차 성장의 감에 따라 행동이 거칠어진 아들은 마음 가는 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아들이 16살이 되자 아내 혼자서는 장남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택시기사인 아버지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었기에 임시방편으로 자식 키로우를 만들어 아들을 가둬둔 후 복지시설을 찾아갔는데요. 지금은 빈자리가 없어요. 2천만 엔 정도를 기부하시고 유력 정치인에게 청탁하시면 자리가 날지도 모르죠. 첫 번째 시설에서는 조롱 섞인 답변을 들었고 두 번째 시설에서는 직원이 입소자에게 가혹 행위를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죠. 시청 직원과도 상담하였으나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간절함이 담긴 상담 서류는 서랍 안에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아버지는 체념하고 아들을 자식 키로우에 영원히 가둬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018년 1월 말기암에 걸린 아내가 가망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으며 퇴원 수속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간병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시설 직원의 질문에 아버지는 25년 전 시청 직원에게 꺼냈던 말을 되풀이했는데요. 집에는 장남이 있습니다. 자식 키로우에 가둬두었어요. 행정적 태만으로 발생한 이 비극에 고베 지방법원은 국가의 실책을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내에는 미처 밝혀지지 않은 자식 키로우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 복지 예산의 만성적인 부족, 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시설 부족으로 인한 입소 대기, 그리고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감출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이 모든 문제 속에서 격자 감옥은 오늘도 굳건히 닫혀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